얘들아 안녕, 나 꼰대아재야. 자, 이준석이가 이번에 또 새로 들어선 정진석 비대위를 향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낸 게 몽땅 기각됐어. 내 그럴 줄 알았어. 지난번에 내가 이준석이 다룰 때 그랬지. 저런 식으로 하는 정치 결국 큰 피 한번 볼 거라고 했지. 자, 세상에 그 정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지속적으로 내는 저런 자들 중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제대로 된 자 없어. 우리 황 대표 봐. 저 사람은 자기가 더러우니까 국민의힘 근처에 있지 않고 스스로 독자 정당을 만들어서 자기 소리를 하잖아.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그래서 황 대표는 자기의 성공 실패 여부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의 사상과 가치, 체계, 그 정책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렵지만 자기 길을 가고 있어. 원래 정치판이라는 거는 더러우면 나와가지고 자기가 자기 정치를 하면 되는 거야. 굳이 저당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그걸 가지고 지도부를 붕괴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가 얻는 게 뭘까? 원래 정당에서 의견을 가지고 싸우다가 힘이 밀리면 손 놓고 나오고, 그리고 내 자신의 뜻을 내 스스로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별도의 정당을 꾸리고 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정치판에서 지저분하게 눌러 앉아가지고 소송을 내어서 윤 정권에게 좀 불리할 걸로 보이는 판사, 재판부의 힘을 빌어가지고 행여나 그래서 가처분이 되면 자기가 모든 걸 얻고 자, 안 돼도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소송을 내어서 정당을 마비시키는 거, 그거는 과거에 박정희 유신 시대에 야당에도 사쿠라가 있었지. 그래서 당시 여당의 힘을 빌어서 소송으로 야당 대표를 갖다가 권한을 정지시키고 그래가지고 권한 대행을 하고 그런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 사쿠라의 말로인 거야, 가처분 신청은. 그래서 정치 행위를 판사들이 그걸 갖다가 좌지우지 한다라는 것도 나는 틀린 거라고 봐. 이준석이가 저렇게 하는 목적은 누군가가 뒤에서 이준석에게 고치를 하고 있다고 봐. 자, 이준석이 아버지 친구인지 이준석이 할배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이준석한테 끝없이 물고 늘어져라. 그러면 윤석열 정권 권력이 약해질 거고 너는 약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너의 힘이 넓어진다고 계속 부추긴 거야. 정치 오래한 여우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거기에 혹해가지고 저 짓을 한 거야. 이준석이는 정치가 벌써 끝났어. 쟤는 앞으로 정치판에 그냥 명함 못 내밀게 생겼어. 어제 국민의힘은 이준석이한테 당원권 1년 정지를 때렸더만. 근데 그거 당원권 1년 정지 때리고 안 때리고 뭐 그래서 다음 총선에 이준석이 출마를 만, 그게 더 유치한 거야. 솔직히 말하면 이준석이는 어제 재판부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정치 인생뿐만 아니라 걔 인생 끝난 거야. 왜 끝났느냐? 정치에서 사람들은 다 귀신같이 알아. 상대의 적의 힘을 빌어가지고 우리 쪽을 갖다가 타도해서 내가 권력을 쟁취해보겠다. 정말 더러운 일이지. 지금 한국의 사법부가 대체로 지금 민주당에 가깝게 포진해 있다는 것은 삼척 동자만 아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판사에다가 자신의 운명을 한번 슬쩍 걸어보는 거지. 어제 안 되니까 뭐 자기만의 길을, 외로운 길을 가겠다 어쩌고 하고 자빠졌는데, 원래 이준석이는 뭐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저렇게 소송을 걸어서 끊임없이 저당을 포류시키고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서 이제 지치다 못한 윤이 D를 치게 놓게 되고, 그 D를 쳤을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역할을 좀 하겠지. 유승민이나 김종인이 역할 좀 하지 않겠어? 자,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계속 잡고 흔드는 것이 제 목표였다고 봐. 제가 대선 때 보였던 행위를 보면 답이 나오지. 대선 때 끊임없이 윤석열이를 못 들어가게 했고, 또 윤석열이가 들어와서는 누가 뭐 물었나? 윤석열이에게 어떤 인센티브도 줄 수 없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후보가 확정된 다음에는 끊임없이 윤석열이를 흔들면서 가출까지 2번 했지. 아마 한국 정치 역사상 없는 희대의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런데 윤석열이나 그 주변이 워낙 어벙하니까
그래도 이준석이가 지금까지 목숨이나 부지하고 있지 과거에 저런 행동을 했다면 지옥 끝까지 틀어가지고 이준석이는 저기 지금 어디 저 어항에 가 있을 거라고 봐. 그래서 정치에서 서로 간에 선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선을 넘어서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선이 무슨 선이냐? 나는 그 선이라는 거는 자신의 진위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선은 넘어서는 안 된다고 봐. 황 대표 한번 봐. 황 대표가 윤을 많이 비판하지. 근데 황은 지금이라도 윤이 대북 밀무역 수사를 하고 이재명을 척결하고 그리고 문재인에 대해서 심판하면 윤을 지지한다고 할 거야. 자, 지금도 윤이 기득권의 대리인 역할을 내려놓고 사회개혁을 위해서 움직이겠다 하면 지지한다 할 거야. 황이 대선 전에 그 문제들을 얼마나 짚고 요구를 해서 그때 뭐라고 해서 우리 사회의 이 개혁적인 과제들을 수용하라. 그리고 문 정권에 대해서 부패 척결을 하겠다고 밝혀라. 이 두 가지만 하면 지지해 주겠다고 해서 본인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 자, 그런데 윤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황이 지금 국민의힘 당사에 그때 가가지고 시위하다가 죽을 뻔했잖아. 병 걸려서. 그런 모습을 본다 하면 사람은 자신의 이 가치가 분명해야 뭘 해도 비판을 안 받는 거야. 자, 황이 그렇다고 윤을 비판한다고 이재명을 비판하지 않나? 그 사람은 이재명, 문재인, 그리고 주사파, 한국의 그 친북 좌파들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누구 하나 개인적으로 비판을 못 하는 거지. 내놓고 비판하는 사람 봤나? 아무도 말 못 하지. 왜? 속으로는 뭐 옳은 일을 한다? 틀린 말은 안 한다? 적어도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준석의 행위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박수치는 아마 민주당 자들도 이준석이 저건 정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봐.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정치판에서 윤을 비판하면서도 윤이 후보가 되었으면 그 당에서 대표를 내려놓고 탈당을 하든가 보기 싫으면 아니면 윤을 일단 당선시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작년에 윤이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는 이준석이가 선택해야 될 그 명확한 길이었다고 봐. 자, 그런데 끝까지 애를 먹이다가 겨우 돼서 이준석이가 과연 대선 전날 윤이 되기를 바랬을까 떨어지기를 바랬을까? 내가 생각할 때는 떨어지기를 바랬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 만약에 그때 윤이 떨어졌어봐. 이준석은 모든 낙선의 책임을 윤에게 뒤집어 세우고 자신은 자기 대표 2년을 하면서 다음 공천권까지 행사하고 지가 바로 차기 주자로 가고 싶었을 거라고 봐. 그런데 윤이 되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지.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은 윤이 되고 나서 이준석이의 태도지. 그렇게 애를 먹였으면 당당하게 내 대표 사표 내겠다. 잘하길 바란다라고 모양 좋게 그만두고 나오는 게 남자다운 태도이고 정치인다운 태도지. 세상이 다 이준석이가 윤이 안 되도록 죄를 죽도록 뿌렸다고 다 알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듯이 그러면서 뭐 윤하고 회의하러 대통령실 가고 심지어 뭐 우크라이나 기후까지 가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건 누가 저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야 될 때 죽을 줄 알아야 되지. 대표 임기가 2년이지만 대한민국의 수많은 정치인들이 대표 임기 2년 안 채우고 물러났다. 그래서 대표 임기라는 게 원래 여건이 되면 채우는 거고 되지 않으면 못 채우는 거야.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일종의 여백의 미가 있어야 된다. 규정과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정치라는 거야. 근데 이준석은 참으로 뻔뻔하지. 어떻게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한테 앞에 가서 당 대표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아마 윤 성격에 윤도 좋은 성격 아니잖아. 폭발했다고 봐. 그러니까 이준석이 제거해 나섰고 이준석은 윤의 그런 서투른 절차에 대해서 덜미를 잡아서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대응을 해서 자, 지가 있던 저 정당이 완전히 망가지도록 끌고 갈랬다. 이준석이가 과연 지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있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냈을까? 바보가 아닌 이상은 누구도 그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봐.
그러면 이준석이가 진짜 노렸던 것은 뭘까? 내가 복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정당을 거의 망가뜨릴 만큼 망가뜨리고 윤석열의 지지율을 바닥으로 끌어내려서 거기서 내 기회를 보겠다. 그것이 이준석이가 원했던 진짜 목표일 거라고 봐. 지금도 이준석은 그 정당 언저리에서 머물려고 해. 나가서 자기 당을 만들어서 새로운 정치하겠다 말 안 하잖아. 참으로 말이야, 정치판에 진짜 비열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봐. 자신이 세력이 작아졌고 힘이 없다면 그만두거나 아니면 자기 길을 가는 거지. 근데 그러기는 싫어. 자, 정치 굉장히 잘못 배웠지. 제가 옛날부터 그런 기질이 있어서 정치판에 와서 유승민이가 박근혜 쫄병일 때 유승민이 추천으로 친구 아들 갖다 난 거 아니야? 이제 최고위원 비서당급의 비대위원이 되었으면 20대 때 열심히 잘했어야지. 근데 쟤 어떻게 해서 박근혜 정권 무너지니까 쓱 이렇게 씹고 다니다가 그랬잖아. 유승민이가 원내대표 하다가 물 먹으니까 쟤도 같이 이제 물 먹는 코스로 갔지. 그러니까 씹고 다니다가 또 한편으로는 또 친박 핵심들하고 그것도 밤에 술 먹고 다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방송 출연 부탁도 했다는 거야. 그리고는 또 민주당 애들하고 또 당대표 되기 전에 술 먹고 다니는 모습이 또 목격이 됐던 거 아니야? 자, 쟤는 도대체 정체가 뭐야? 누구든지 다 이용하고 내가 뭘 했던가는 상관하지 않고 나중에 또 그 앞에 가서 필요하면 또 굽신거리고. 자, 이번에 또 똑같은 행동을 하잖아? 참으로 정말 내가 정치판에 여태까지 본 것들 중에서 제일 핫발이야. 쟤는 말이야, 빨리 정치판에서 사라지는 게 자신을 위한 길이고 국가를 위한 길이고 국민을 위한 길이야. 코인에서 10수억 따서 집 사고 차 샀다고 하는 저런 애한테 무슨 새 정치, 젊은 피, 그리고 MZ세대를 대변, 정치혁명, 에라이 이준석이 편들었던 보수 언론 당신들도 같이 사라져라. 폭탄도 맞아라.